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개를 짧게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대출 상담사고요. 신용대출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본 직업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반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뭐 백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사기 당하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 몇 명이라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라는 뜻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영업을 해야겠다,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상 시작할 때 앞에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보셔도 제 채널의 영상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달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래저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대포 통장 제공자, 대포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대포 통장 관련한 사기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그 현재 대포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들이나 어떤 범죄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내 통장이 범죄 자금 경로로 이동됐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재판까지 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현재 이 대포 통장 피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제발 끝까지 진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자료 조사부터 편집까지 투자한 시간이 거의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대충 보시다가 영상에 뻔히 나오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답은 영상 안에 나옵니다. 자, 대포 통장을 어딘가에 제공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출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분들이 돈은 필요하고 대출은 잘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어딘가에서 걸려온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대출이 된다, 되게 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그 범죄자들에게 제공을 한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는 뭐 이런 뭐 문자를 통해서 많이 연락이 왔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문자가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SNS 광고를 통해서 보이스피싱범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국내에 있는 그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광고인지 아닌지를 걸러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대포 통장을 제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자기도 대출이 될 줄 알고 그 사람들 맘만 믿고 통장이나 이런 걸 보냈다. 나도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수사가 완전 종결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이 통장 제공자는 보이스피싱범하고 공범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고 나면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 대포 통장 명의인들은 자기가 뒤늦게 이제 대포 통장을 제공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궁금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돈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접수가 되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면은 경찰이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부릅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약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대충 보다가 전화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포 통장 사기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거는 당연히 재판부에서 판결문으로 나온 게 가장 확실한 내용이겠죠. 대포 통장 관련한 판례가 상당히 많지만은
설명하기 괜찮은 판례를 골라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1년 9월 8일에 있었던 판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피고인이 바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7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해서 항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쭉 길어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여기 중간 내려오시다 보면은, 자,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공자는 대출업자의 상호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에 관하여서 정한 바가 없고 대출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내용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통장을 넘겨준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이 해당 대포통장 제공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통장을 넘겨준 것이지, 양도를 한 것이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냥 모르고 넘겨줬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미필적 고의도 인정한다. 모르고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포 통장 한 개 얼마씩 받고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벌금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포 통장 사건인데, 이 사건도 2011년 8월 16일 날 있었던 거네요. 자, 쭉 내려가시면은 일단 주문해 보시면은 피고인은 무죄라고 나옵니다. 앞에 판례에서는 유죄였는데 왜 이 사람은 무죄일까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쏘가 넘겨준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사례에서도 똑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용대출이 된다는 말 듣고 통장을 넘겨줬다는 내용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무죄고 아까 그 사람은 유죄일까요?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사건의 피해자는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보낸 것 뿐이라고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에 이용될 줄은 정말 몰랐고, 그리고 통장을 넘겨주면서 받은 대가도 없다, 이 사실을 계속 진술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통장 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내 통장을 마음대로 쓰라고 빌려준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은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앞에 사례에서는 유죄를 받았던 거는 통장 7개를 넘겨주고 언제 받기로 한 약속도 없었고 뭐 딱히 통장을 돌려받을 마음도 없었었고,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은 통장을 그냥 완전 넘겨준 것이지 잠깐 일시적으로 빌려준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장 제공자로 처벌을 받은 거고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시 사용을 하도록 잠깐 위임을 한 것일 뿐이고 완전 네 맘대로 쓰라고 준 걸로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그 통장 제공한 거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 줍니다. 자, 일단 뭐 오늘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 보신 바와 같이 사례에 따라 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변호인이 또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또 비슷한 사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은 일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급하니까 뭐 절실하니까 나는 어차피 이미 밑바닥인데 여기에서 뭐 보이스피싱 한 번 더 당해봤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대포 통장 사기인 것 같은데 찝찝한데 들어갔다가 엮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 통장 제공자는 그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둘 다 떠안아야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형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제재도 있겠지만, 이와 달리 또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은 피해 보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당하지 않으셔야 되지, 뭐 나는 뭐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이런 데 엮이면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자, 인생이 왜 괴로워지냐? 금융 관련해서 범죄에 엮였기 때문에 뭐 금융질서 문란자라고 해서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5년 동안은 그 금융질서 문란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신용정보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5년이 지나더라도 5년 지난 후부터 다시 7년 동안 은행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금융기관에서 따로 그 정보를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12년 동안 신용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일단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신규 대출, 추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조차 안 되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못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 뭐 오늘 영상은 제가 대포 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리고 돈을 입금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나는가 둘 다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상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이 돈을 입금을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관련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